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년 첫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2020년 메이저리그 선발진 랭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팀별로 선발 상위 5명의 스티머 예상 승리 기여도를 더한 수치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부터 10위팀은 인사이드 MLB 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상위 10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20팀의 순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슈어저, 스트라스버그, 코빈 트리오가 건재하고 아니발 산체스도 두 가지 종류의 체인지업을 통해 구속 저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5선발은 조 로스, 오스틴 보스, 에릭 패디가 경쟁을 하는데요. 임팩트와 뎁스를 모두 갖춘 선발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디그롬이 있는 뉴욕 매츠인데요. 스티머 예상대로라면 디그롬은 역대 세 번째 사이 영상 3연패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평균 구속 97.7마일을 기록함으로써 97.2마일의 게리콜을 제치고 규정 이닝 투수 1위에 오른 신더가드는 제2의 게리콜이 될 수 있을까요? 신더가드의 미래는 패스트볼 제구에 달려 있습니다. 3위는 게리콜을 얻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게리콜이 97.2마일, 세베리노가 97.6마일, 팩스턴이 좌완 1위에 해당되는 95.5마일을 던질 수 있는 팀입니다. 팩스턴과 다나카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4위는 의외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신시내티입니다. 2018년 미러키에게 포스트 시즌을 선물하고 2019년 신시내티 선발진의 성장을 이끌어낸 데릭 존슨 투수 코치가 있다는 게 신시내티의 최대 강점인데요. 바우어에게는 예비 FA 시즌입니다. 게리콜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바우어가 올 시즌 후 어떤 계약을 따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5위는 놀랍게도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텍사스는 지난해 마이크 마이너와 랜스 린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 3자리의 평균 자책점이 7.23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사이 영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코리 클로버와 카일 깁슨, 조던 라일스를 채워 넣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영 신통치 않았던 존 다니엘스 단장은 정말로 총기를 되찾은 걸까요? 6위는 템파베이입니다. 2018년 사이 영상 수상자 스넬과 2019년 사이 영 3위 모튼이 있는 팀인데요. 역시 임팩트와 뎁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로테이션입니다. 모튼이 한 살 더 먹은 반면 글래스나우가 지난해 부상 이전처럼만 던진다면 2020년 사이 영상은 글래스나우의 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7위는 류현진 선수를 잃은 다저스인데요.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를 안 잡은 건 서운하지만 안 잡아도 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쇼를 대신해 뷰러가 사이 영상 도전을 할 텐데요. 우리아스, 메이, 곤솔린이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류현진 선수의 공백이 클 수도 있습니다. 8위는 화수분 클리브랜드입니다. 코리 클로버의 자리를 쉐인 비버가, 트레버 바우어의 자리를 마이크 클레빈저가 완벽히 채우고 있습니다. 클레빈저도 건강만 유지된다면 사이 영상에 도전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9위는 보스턴인데요. 포셀로와의 계약을 마침내 털어냈습니다. 크리스 세일과 데이비 프라이스는 정말로 한물간 투수들일까요? 프라이스는 몰라도 세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양키스는 지난해 좌완 상대의 OPS가 미네소타와 휴스턴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인 팀이었는데요. 그런 양키스를 두고 배짱 좋게 좌완 4명을 로테이션에 넣었습니다. 10위는 휴스턴인데요. 게리콜이 떠난 자리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랜스 맥컬러스와 호세 얼키디가 힘을 합쳐 공백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에이스 스터프를 가진 포레스트 위틀리까지 가세한다면 콜의 공백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1위는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는 크리스 패덱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맥켄지 고어, 루이스 파티노, 에드리안 모레온, 라이언 웨더스, 미첼 바에스 등 올라올 투수들이 산더미인데요. 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베테랑 투수의 영입을 노렸지만 구단주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FA 영입이 영 신통치 않은 프렐러 단장의 엿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위는 시카고 컵스인데요. 마지막 14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하고 특히 7월 이후 탈삼진 볼넷 비율에서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른 다르비슈가 옵트아웃을 행사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다르비슈의 남은 계약은 4년 8,100만 달러인데요. 다르비슈가 지난해 후반기처럼 던져준다면 컵스에게는 대박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스터와 킨타나는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13위는 애틀란타인데요.
스티머 예측으로는 소로카보다 프리드가 더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나왔네요. 1년 1,800만 달러 계약으로 합류한 해멀스가 지난해 카이클이 해주지 못했던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포스트 시즌까지 갈 수 있는 선발진입니다. 14위는 콜로라도인데요. 콜로라도는 올겨울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존 그레이를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2018년 2.85, 2019년 6.73이었던 프리랜드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콜로라도 투수들은 타자도 타자지만 코스필드와 싸워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브리디치 단장의 수비진 구성이 아쉽습니다. 15위는 세인트루이스인데요. 플레어티가 자리를 잡은 거라고 치면 지난해 볼넷 허용률 1위 투수인 다코타 허드슨의 싱커 제구가 최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집스는 김광현 선수의 성적을 158이닝 11승 9패 3.89로 예상했는데요. 정말 이 성적이 나온다면 김광현 선수의 영입은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 15위는 크리스 아처를 받고 타일러 글래스나우, 오스틴 메도스를 내줌으로써 놀림거리가 된 피츠버그입니다. 그동안 강제적으로 싱커를 던지게 한 시라지 코치가 물러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17위는 잭 윌러를 영입한 필라델피아인데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류현진 선수와 범간호 중 한 명을 잡아 선발진 보강에 2억 달러 정도는 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전력 보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8위는 범간호를 잡은 애리조나입니다. 범간호가 1억 달러 계약도 거절하고 8,500만 달러의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호박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2의 패트릭 코빈을 노리는 로비 레이는 올 시즌 후 FA가 됐는데요. 마이크 헤이즌 단장의 코너링, 리툴링이 대단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19위는 오클랜드인데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뎁스가 좀 약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2019년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으로 밀었던 제2의 요한 산타나 헤수스 루사르도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20위는 시카고 화이삭스인데요. 화이삭스는 스트라스버그와 잭 윌러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도 놓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클을 영입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스트라스버그와 윌러를 놓친 게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좋은 성적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오버페이 없이 에이스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21위는 미네소타입니다. 류현진 선수나 범간호 중 한 명을 데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도리지와 피네다를 눌러 앉힌 것에 만족했습니다. 올해도 방망이로 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22위는 미러키인데요. 샌디에고에 잭 데이비스를 주는 대신 좌완 에릭 라우어를 데려왔고 체이스 앤더슨을 토론토로 보내고 조시 린드블럼과 브렛 앤더슨을 영입했습니다. 미러키는 작년 9월에 했던 3-3-3 야구, 그러니까 템파베이의 오프너 전략과는 달리 3이닝씩 끊어 던지는 새로운 야구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3위는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마이크 풀머에 이어 매튜 보이드의 트레이드 타이밍도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FA까지 3년이 남아있는 보이드가 뛰어난 활약을 하고 7월 트레이드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투수 1억 달러 계약에 꼽힐 수 있는 조던 진머맨의 계약은 2,500만 달러를 주는 내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종료가 됩니다. 24위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맥케인, 팀 린스컴, 메디슨 범가너의 라이언 보글송이 5선발을 맡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사마자 계약이 2020년, 쿠에토 계약이 2021년으로 끝나긴 하는데 자리가 난다고 해도 물려받을 선수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25위는 마이애미입니다. 리얼무토의 유산이죠. 식스토 산체스라는 에이스 스토프의 투수가 트리플 A 시즌을 시작하는 가운데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은 미들 로테이션급 투수들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1995년생 샌디 알칸타라와 베네수엘라 출신 1996년생 파블로 로페스는 리빌딩이 끝났을 때 선발진에 남아 있어야 하는 투수들입니다. 26위는 토론토인데요. 류현진, 테너 로어크, 체이스 앤더슨을 영입했음에도 순위를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4년 계약인 류현진 선수와 함께 트리플 A에 도달한 신더가드 스타일인 네이트 피어슨과 스트로먼의 유산이자 류현진 스타일인 좌완 앤서니 케이, 그리고 5선발 후보들인 손튼과 보루키 같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7위는 캔자스시티인데요. 마지막 2015년 우승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데니 더피는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 있습니다. 2018년 18순위 지명자인 우한 브라이언 싱어, 2018년 34순위 지명 선수인 좌완 다니엘 린치, 두 대학 출신 드래프티의 성공이 더 중요한 팀입니다. 28위는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떠난 시애틀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타일러 오니를 주고 데려온 마르코 곤잘레스는 지난해 203인님과 함께 16승 13패 3.99를 기록했는데요. 일선발감은 아니죠. 팩스턴의 유산 저스티스 셰필드와 에드윈 디아스의 유산 저스틴 던이 기대주들인데 기쿠치와의 4년 계약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9위는 LA 에인절스입니다. 2억 4,500만 달러를 랜돈에게 쓰면서 팀의 최대 약점인 선발진에는 번디와 테헤란을 추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애플러 단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투수의 큰돈 쓰기를 싫어하는 모레노 구단주의 성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구단 운영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시를 내리는 구단주는 모레노인 것 같습니다. 에인절스가 29위 선발진을 가지고 트라웃과 랜돈의 전성기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30위는 짐작하신 대로 볼티모어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 입단하면서 볼티모어 경기도 많이 보시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한 알렉스 콥과 좌완 존 민스의 체인지업만큼은 일품입니다. 알동의 나머지 네 팀에게는 볼티모어를 얼마나 확실하게 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발진 순위를 다시 지구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양키스, 템파베이, 보스턴과 토론토, 볼티모어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중부지구는 클리브랜드가 독보적입니다. 서부지구는 스티머 예측으로는 텍사스가 휴스턴을 앞서고 있는데요. 에인절스의 포스트 시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는 워싱턴과 매치의 선발진이 쌍벽을 이루고 있고 중부지구는 신시내티 선발진이 눈에 띕니다. 서부지구는 여전히 다저스 선발진이 지구 내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스티머 예측은 예측일 뿐인데요. 아직 FA 시장에 많은 투수들이 남아있고 트레이드 시장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